예, 김종대 의원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경영 박사님, 저하고는 40 몇 년 지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40년 가까이 서로 싸워왔고요. 예. 한 3주 전에도 같이 만나서 또 싸웠어요. 예, 그러면서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우리 정경영 박사님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김준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노무현 정부 때 8.4% 그렇게 국방비 올려줬는데 왜 이게 보수 정부라고 하는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6%와 4%로 떨어져서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이렇게 약화시켰는가? 자주국방이 훨씬 더 군사력 건설을 통해서 잘 되어 왔더라면 훨씬 지금 오늘 토의하는 것이 또 논의하는 것이 조금은 좀 제가 마음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권 국가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전환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걸 먼저 전제를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1945년도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요. 이제 북한에 들어왔던 미군이 소련군이 떠나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군도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걸 기회로 해서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켰죠. 만일 북한이 6.25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미국은 여기 안 들어왔겠지요.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미군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던 일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없이 떠날 기회가 있었지요. 수없이 떠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을 기초로 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북한은 예를 들면 1.21 사태,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웅산, 랭군 사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소위 말해서 천안함, 연평도 또 비무장지대, 우리 대남 도발만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육상에서의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한 북한이 NLL 쪽으로 가서 NLL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키겠다는 의도를 또 병령도 하고 대연평도를 대상으로 김정은이가 직접 참관한 가운데서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야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과관계를 자칫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미국을 불러들인 주체가 누구였고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 그걸 떠나보지 못한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여태껏 못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요. 사실상 지금 미국은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한국을.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이거는 논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오늘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께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저도 감성적으로 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런 것일 텐데요. 공격은 이제 한국이 못하도록 하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떠날 준비를 하겠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떠날 준비. 그러는데 한국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내일이라도 달라고 하면 정말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른 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먼저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뭐 주권적 차원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주장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한국이 GDP로 보면 세계 뭐 13위, 14위, 15위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한 독일,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들도 다 나토에 속해 있잖아요. 물론 그 나라들의 모든 군대가 평상시에 소위 말하는 나토 사령관의 전시 작전 통제권 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가 그 나라들에 대해서 저런 뭐 전시 작전 통제권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주권에 좀 이렇게 목매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정경영 박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좀 유념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께서 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는 조기에 전환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 유영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기에 앞에 따옴표가 붙어 있죠. 그게 이제 조건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건절이 조건에 기초한 이것이거든요. 조건에 기초한 것이 바로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핵심이 결국은 북한의 WMD 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이 확보될 때 이게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기 내를 강조하셨다기보다는 이제는 최대한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높여서 소위 말하는 우리 스스로가 WMD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21년으로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3K겠죠. 킬체인과 KMD 그리고 KMPR이라고 볼 수 있는데 킬체인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감시자산의 확보인데 감시자산의 확보가 글로벌 호크도 있지만 내년부터 들어오도록 돼 있는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군사위성이라고 보는데 이게 2023년이잖아요. 뭐 그것도 저는 뭐 늦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고 하면 조건에 기초한 이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들에 우리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권 국가가 전작권을 행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나중에 두 번째 토의에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훈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작권을 전환하면 이게 한미연합사는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래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조건에 기초한 것으로 연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가능할 건가? 정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는 동안에 이 미래사령부의 창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연합방위태세라고 하는 것 쪽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G체계가 병렬체제로 일본처럼 가지 않고 한국군이 주도가 되고 주한미군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 더 크게 얘기하면 한국에 정원될 수 있는 미국의 정원 전력 전체가 한국군의 소위 말하는 합참의장 뭐 다른 말로 또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래사령관의 작전 통제에 들어오도록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